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으며 아버지께서는 말이 적고 근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친구들 중에 다정한 아버지를 둔 이들을 보면 항상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제빵사로 일하시며 작고 아담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덕분에 맛있는 빵을 드셔본 많은 단골 손님들이 빵집을 찾아주십니다. 벽화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우리 베이커리 주변의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고 한번 맛본 고객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벽화마을보다는 우리 빵집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베이커리 분점 개설을 요청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분점을 내주지 않으시는 원칙을 고수하셨기에 우리 빵을 맛보려면 우리 마을까지 방문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빵을 만드는 일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 진지하게 공부하길 바란다. 아버지, 저도 빵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베이킹을 보고 자라 그런지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빵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정말 힘든 직업이지만 이 일을 통해 크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당신을 키웠는지 아시죠? 저도 베이킹을 무척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아버지를 따라 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제빵사로 살아오시며 저에게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베이킹을 사랑하여 이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의 호텔조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 프랜차이즈의 본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들과는 달리 서울 토박이인 제 남편은 부드럽고 다정한 서울 말씨를 사용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저보다 10살 많은 남편에게서 다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를 전혀 몰랐던 순진한 시골 소녀인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금방 마음을 열었고 실수로 인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임신한 나를 오빠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우리 엄마는 너 데리고 오면 바로 결혼시키자고 하실 거야. 게다가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기뻐서 난리 나실걸.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 임신한 거 알면 엄청 화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딸인데 결국은 결혼시키시겠지. 일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엄마가 나 결혼 언제 하냐고 계속 들들 볶으셨어. 그렇게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고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하나 했더니 이렇게 어린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많은 선자리를 마다했구나. 게다가 뱃속에 손주까지 데려왔어. 내가 결혼할 때 되면 알아서 할 줄 알았지. 며느리랑 손주까지 한 번에 보게 됐잖아. 우리 아들 최고야. 속이 타들어가던 이 어미 마음을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내가 우리 아들 하나는 참 잘 낳았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하시고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손이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경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내 정신 좀 봐. 사람 앞에 두고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네. 우리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나? 네,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혼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원래 딸은 우리 집안보다 나은 남자와 결혼시키고 아들은 우리 집안보다 나은 여자와 결혼시켜야 하거든. 여자가 시부모님께 잘하고 남편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지.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집안의 재산에는 별 관심 없어. 그저 우리 아들을 잘 내조하고 현모양처가 될 여자가 좋지.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들 사랑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홍기를 놓쳐 결혼할 생각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임신을 시켜 여자를 데려오니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어요. 시간 끌 필요 없이 베이비 블루 전에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자고 하셨죠. 일단 저희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아버지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딸이 임신했는데 허락이 뭐가 필요해? 바로 결혼시키자고 하실 텐데 허락 없이 뵐 순 없잖아요. 허락은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양가에 정식으로 알리고 진행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래, 어른들께 알리고 진행하는 게 맞긴 해. 어서 너희 아버지께도 말하고 빨리 준비하자구나.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남편과 경상도로 친정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친정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버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네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우리 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네, 제가 따님보다 10살 많아서 올해 37살입니다. 10살이나 어린 우리 딸이 자네 눈에는 여자로 보였나? 이렇게 임신부터 시켜놓고 허락받으러 오면 내가 마지못해 허락할 줄 알았나? 제가 귀한 따님 고생 안 시키고 잘 보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허락하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빨리 결혼식 올리자고 재촉 중이시거든요. 자네 부모님이 허락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나 본데 내 딸 임신부터 시켜놓고 어떻게 내가 웃으며 허락할 수 있겠나. 쉽게 허락받을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냉랭한 아버지의 태도에 남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락부락한 인상에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남편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덩치도 크신데다 우락부락한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제빵사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든다고 하면 모두들 놀라곤 했죠. 아마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고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허락받으러 인사 가는 걸 너무 만만하게 봤으니까요. 제가 아버님 귀한 딸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남편의 말에 친정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 마당으로 나가셨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화나신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뱃속에 생긴 아기는 포기 못하겠어요. 저 남자랑 잘 살아볼 테니 허락해 주세요. 내가 너를 서울로 괜히 보냈다. 실컷 공부 다 시켜놨더니 나이 많은 놈이랑 눈 맞아 덜컥 임신부터 하다니? 내가 데려온 젖마 보니 내가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나중에 젖은 갈 때 내 엄마 볼 낯이 없다. 알겠어?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엄청 실망하셨어요. 그날은 아버지에게 확답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한숨소리만 듣다가 나왔어요.
그저 무뚝뚝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저는 귀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이 실망하신 아버지였지만 내키지 않은 상견례에 참석해 주셨어요. 애들 신혼집은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얻어줄 생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들이 이번에 만기가 돼서 나가면 인테리어 싹 해서 애들 신혼집으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네, 시댁이 가까우면 시어머니한테 집안 살림도 배울 겸 좋지요. 안 그래도 애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나래가 살림이나 요리를 모르고 컸습니다. 서울 집값도 비싸다는데 사돈 내서 집을 해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살림 실력이 느는 거죠. 안 사돈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신 게 참 안타깝네요. 제가 우리 며느리 부족한 부분은 다 가르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제 딸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생활력도 강하고 참 착한 아이입니다. 사돈이 어여삐 봐주시면 사돈한테도 잘할 거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 대신이라 생각하고 결혼식장부터 드레스까지 제가 함께 보면서 신경 써줄 계획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 친정아버지가 잘 챙기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복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꽤 쿨하고 사려 깊은 시어머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좋다고 하시며 그저 내내라고만 하셨어요.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인데 친정아버지는 제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예비 사돈들이 뭐라고 하든 다 좋다고만 하셔서 괜히 서운했어요. 남편은 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빵집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시골에서 하는 빵집이 장사가 되긴 해? 빵집 크기도 작고 장사가 되니까 나 키우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겠지. 작아 보여도 손님은 제법 많아. 장인어른이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겠지. 나는 장인어른 도와드릴 일 없으니 그런 걱정은 오빠가 안 해도 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오빠 일이나 잘해. 우리 아버지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빵 납품도 하셔. 혹시 매번 경상도 빵집에 발주 들어간다던데 설마 그곳이 장인어른이 하는 곳이야? 그래, 그 대표가 우리 아빠라서 맨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부탁해서 납품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아빠 가게가 걱정돼? 그 작은 시골에서 뭘로 운영하시나 했더니 우리 회사에 납품하시는 걸로 운영하시는구나. 그럼 뭐 더 이상 걱정 없지? 빵집이 시골에 있고 규모도 작으니 남편은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했나 봐요. 자꾸 우리 친정아버지 빵가게가 작다고 운영이 되냐며 걱정하길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납품한다고 말해줬어요. 임신하면서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혼수랑 예단을 엄청 신경 써주셨어요. 남편에게 국산 신차를 사주시고 혼수와 예단도 풍성하게 챙겨 가니 그 뒤로는 아버지 빵집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저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어요. 연애 때는 남편의 다정한 서울 말투가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결혼 후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의 직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아버지의 빵도 남편 회사의 납품이 중단되면서 빵집도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도 망해가는 상황인데 장인어른 가게도 괜찮을까?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만 납품이 중단되었으니 가게도 적자를
보고 있을 텐데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쩌지? 손님도 없어 보이는데 장인어른도. 이제 빵 그만 만드셨으면 좋겠어. 당신 회사가 망하는 거랑 우리 아빠 빵집은 상관없어. 당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우리 아빠 가게까지 망할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고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고생 그만하라니 건방지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큰 회사도 망해가는데 작은 빵집이 버틸 수 있겠냐고 남편이 말을 했어요.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친정 아버지 가게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지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찾아와 아들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출산일도 다가오고 몸도 불편한데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너는 출산하고 나면 일 다시 구할 거지? 내가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애 맡기고 일하기 좋을 텐데 안사돈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아들만 고생하겠네. 저도 임신 중에는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우울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안사돈이 없어서 힘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했어요. 만삭이라 몸도 힘든데 어머니 정말 왜 그러셔? 내가 당장 애 낳고 일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손길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꾸 나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신 걸로 뭐라 하시는데 그러지 좀 말라고. 뭐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알아. 너 출산 후에 집에만 있을 생각이어서 애 신생아 시기만 지나면 바로 나가서 너도 일해야지. 너는 집에서 놀 생각만 했냐? 집에서 젖먹이 갓난쟁이 돌보는 게 왜 노는 거야? 그럼 애는 누가 봐? 남의 애도 아니고 오빠 자식이야. 정 안 되겠으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한테 용돈 주자. 그러면 되잖아. 어머님 흡연하시잖아. 흡연도 하고 충치도 많으시고 위생관념도 없으시더라. 근데 어떻게 아기를 맡겨? 어머님도 애 보실 생각 아예 없으시고 그러니까 장모님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이럴 때 도움이라도 될 텐데 너는 참 도움이 안 되어 도움이. 그럼 장모님 살아계신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꼬신다고 홀라당 넘어온 게 누군데? 아유 내가 미쳤지 정말. 제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는지 후회가 됐어요. 예전에 친정아버지랑 같이 둘이 살던 때가 자주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게 엄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친정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정아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부터 나면 목이 메이더라고요. 왜 전화해놓고 아무 말이 없어?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목이 너무 메어서 숨죽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 바빴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여는 순간 제가 우는 게 들킬 것 같아서 그저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먹고 싶은 건 없어. 내가 내일 너한테 갈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애비도 임신한 딸 챙겨주고 싶고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는 먹고 싶은 거나 힘든 거 있을 때 참지 말고 꼭 애비한테 다 말해라. 알겠어.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워낙 말주변이 없는 분이시라. 저 생각해서는 하시는 말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인 걸 알기에 유독 그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따뜻한 애정 표현은 아니지만 투박한 말투에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녹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대만 3시간 넘게 걸릴 텐데 저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나도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오는 거라. 그리고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자고 다음 날 가면 된다. 가게도 직원들이 있어서 내가 없어도 괜찮아. 아는 분 누구요? 아버지 서울에 아는 분도 있으셨어요? 내가 모를 일 없을 텐데 니는 모르는 삼촌 하나 있어? 가가 서울 쪽 살다가 내가 못 본 거지. 나랑 친한 사람 하나 있는데 서울에 당분간 볼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오니까 너는 나 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제 목소리에 친정 아버지는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다음 날부터는 저희 집으로 자주 오셨어요. 여기서 제 편은 아무도 없는데 세상 유일하게 제 편인 친정 아버지께서 저를 보러 자주 와주셔서 저는 정말 좋았지만 남편은 탐탁치 않은 눈치였어요. 여보. 장인어른 가게 망해서 왜 이렇게 자주 오셔? 모 가게 아주 잘 되고 있고 직원들 많아서 자리 비워도 돼. 당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아니 한 푼이라도 더 버셔야지. 무슨 작은 가게에 직원을 두고 하시나 저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보다 돈이라도 한 푼도 지원해 주시는 쪽이 우리한텐 더 도움되는 거야. 얼굴 본다고 뭐 사정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한테 해주신 만큼 해줬고 용돈 달라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딸 집에 오는 것도 사위 눈치까지 봐야 돼.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지 너도 우리 엄마 불편하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장인어른 불편해. 시어머니처럼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온다고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거잖아. 그것도 최근 부쩍 오시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오면 뭘 얼마나 자주 온다고 불편해. 그렇게 남편과 친정아버지의 방문에 대해 다투고 그 주말 친정아버지가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남편도 마침 있었는데 남편이 마치 친정 아버지 들으라는 듯 안방에서 큰 소리로 제게 또 일자리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곧 있으면 출산인데 너도 이제 슬슬 직장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애 놓고 바로 일 나가야지. 애 꼴랑 하나 낳고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 요즘 살기 얼마나 팍팍한데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 거실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 들리겠어. 저는 거실에 있는 친정아버지께서 들으실까봐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작정한 듯 저보고 더 소리쳤어요. 들으시라고 해.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요즘 누가 외벌이해? 내 주변 와이프들은 애 키워가면서 맞벌이 하더라. 남편 신경 안 쓰이게 육아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심지어 아침도 차려주고 일관돼. 너는 뭐 이런 거 듣고 느끼는 거 없냐? 나 혼자 벌면 우리 가족 모두 손가락 빨아야 돼. 너도 슬슬 일자리 알아봐. 아니 곧 출산. 임박인 와이프한테 뭘 자꾸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거야? 애 낳고 몸조리하면서 신생아 키우기도 바쁠 텐데.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를 부르셨고 저는 다급하게 거실로 나갔어요.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 다음에 다시 오마. 아빠 무슨 급한 일이길래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분명 저희 대화를 다 들으신 것 같았는데 친정아버지는 쫓기듯 신혼집을 나가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나가신 후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요. 당신은 장인어른도 있는데 꼭 그따위 소리를 했어야 됐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 장인어른도 상황 돌아가는 걸 아셔야지.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불편한 걸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불편하고 불쾌해.
그날 이후 친정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친정아버지께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속에서 정말 처음 불이 났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고 산후조리 비용은 친정아버지께서 5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꼭 네 몸조리 하는데 다 써야 된다. 네 분유랑 기저귀 값도 아까웠는데 잘 됐네. 너랑은 이혼이야. 2천만 원은 위자료로 생각하고 영원히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장인어른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혼을 통보해 버리고 저를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추운 겨울에 잠바도 하나 없이 그대로 쫓아냈더라고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저를 밖으로 밀었을 때 친정아버지가 현관문 밖에서 서 계셨어요. 택시를 타고 간 줄 알았던 친정아버지는 현관문에서 남편과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급기야 내쫓기까지 하는 저와 제 아이를 보면서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아니 장인어른 왜 여기서 계세요? 2천만 원 받으셨으면 됐지 돈 더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아빠 잠시 있어 보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남편 앞에서 웃으며 한마디 하자 창백해진 남편이 친정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 이유는 친정아버지와 같이 갔었던 곳이 친정아버지의 베이커리 본점이었어요. 친정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알고 보니 제 명의로 서울에 분점을 내주셨던 거고 그 본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나갔던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베이커리는 이미 SNS에서도 유명하고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다 알 정도로 맛집이었거든요. 구멍가게 같아 보여도 거기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명이 다녀가고 잘 나가는 빵은 오전에 이미 다 팔릴 정도였어요. 여러 곳에서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베이커리 분점 문의가 많았는데 아버지께선 다 거절하시다가 저를 위해서 서울에 분점을 내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서 제가 무시당하는 것을 봐오셨던 친정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에 10억짜리 가게를 제게 내쫓으려고 이제껏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자주 오셨던 거고요. 베이커리를 카페식으로 만들어서 빵을 먹으며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가게로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싹 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비싼 가게를 차려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너 가게 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우리 딸이라면 이 가게 잘 운영해 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자식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남자의 의무건을 지 마누라 무시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더 이상 살말 떼고 살 필요 없어 무뚝뚝하기만 했던 친정.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하셨어요. 정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제게는 무섭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열리게 보이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태산 같아 보였어요. 제게 이혼 통보를 하며 내쫓은 남편은 10억짜리 가게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이혼 통보했으니까 내가 기꺼이 이혼해 줄게. 남편은 그제야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빵집을 이리저리 검색해보며 친정빵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다시금 깨닫고 제 옆에 있던 친정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그동안 따님에게 못되게 군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내가 아니라 우리 딸한테 빌어야지 왜 엄한데 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자네를 내 사위라고 생각도 안 해.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임신부터 시켜서
사회생활 못하게 막아놓고 데려갔으면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막대했어. 제가 직장도 어려워지고 돈도 쪼달리니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소중함을 몰랐어요. 난 자네같이 인성이 덜 된 사람이랑은 마주보고 이야기하기도 싫으니까 이혼 서류나 잘 작성해서 들고 오게. 저는 사실 친정아버지는 과연 내 편일까 나를 사랑하긴 하실까라는 의구심을 품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친정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아버지는 누구보다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분이었어요. 시부모님도 10억짜리 가게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태도가 180도 변하며 굽신거렸어요. 그런 태도를 보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강행했고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돌입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다 살펴보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살던 집도 시댁에서 해준 아파트라 집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신혼집으로 쓰고 있던 아파트의 대출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나한테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그 난리를 치며 구박을 했던 거였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빚더미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남편도 속으로는 엄청 쪼달렸겠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혼에 대한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고요. 나중에 시어머님이 찾아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우리 사는 신혼집이 이 지경으로 대출이 많았으면 양심적으로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돈 쪼들려서 고생한 거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으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 아들이 10살이나 어린 너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집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해놨지. 나는 양심에 찔린 거 없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 저희를 위한 일이라니요. 그것 때문에 남편은 항상 돈에 쪼들리고 결국 저희 이혼 소송하잖아요. 어머님 덕분에 아들 이혼하는 거예요.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저도 전부터 남편과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상태라. 남편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매일 일기장을 써내려가고 녹음도 여러 번 해뒀었어요. 배우자를 식중이 취급하고 무시했던 정황들이 이혼 소송에서 모두 빛을 발휘했고 남편에게는 오히려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으며 저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양육권을 가져온 자는 가게 근처에 집을 얻었고 아빠가 서울에 오면 자고 갈 수 있는 친정아버지 전용 방도 만들어 뒀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홍기가 꽉 찬 미혼담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이혼한 아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월급이 저 자식한테 들어가는 것을 무척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쓸 수 있게 돼서 좋아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틈만 나면 제게 미안하고 후회한다며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이어야 한다며 전 남편 선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데 전 남편이 물어오는 선자리마다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통에 시어머니도 전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매일같이 싸운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대출 잔뜩 낀 아파트 갖고 신혼집 미리 구해놨다며 있는 척은 다 하겠죠. 요즘 여자들은 똑똑해서 시댁에서 신혼집 해준다고 하면 바로 등기부터 확인해본다 하던데 저도 진작에 그래볼까 싶었네요. 세상에서 제일 무뚝뚝해 보이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사실은 속으로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친정아버지와 보다 더 가까워졌고요. 친정아버지와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친정아버지도 예쁜 손녀를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빵집을 문 닫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땐 친정아버지 모시고 저희 딸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